안녕하세요.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기획실장 최병명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학진흥사업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사업단에서 대면 사업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저희가 띄워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학 국영문 사전 편찬 사업과 두 번째, 한국학 대형 기획 총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 내용은 한국학의 경우에는 예산은 총 4억 원이고 그 신규 과제 수는 5과제입니다. 과제당 지원 금액은 한 과제당 8천만 원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국학 대형 기획 총서 사업은 총 예산은 9억 원이고 과제 수는 3과제입니다. 그런데 각 과제당 5건씩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총 15건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당 지원비는 한 건당 6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한국학 사업의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학 국영문 사전 편찬 사업은 국내외 한국학 연구 기반 마련 및 한국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중요 용어 중심의 국영문 사전 편찬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연구자들을 위한 한국학 기초 공구서로서의 전문 용어 사전 편찬과 그리고 해외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진흥에 기여할 외국인용 전문 용어 사전 편찬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정 분야 및 지원 규모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과제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매년 8천만 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전 편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국문 사전 편찬 사업은 첫 번째, 기초 공부서로서의 목적에 부응하는 중요 용어 선정 및 집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연구진 재량에 따라서 선정 용어 수와 용어별 집필 항목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계획서에는 3에서 5개 항목의 샘플 필수를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 결과물이 될 수 있는 용어 및 집필 항목 수도 제시하여 주셔야 됩니다. 연구진 구성은 연구 책임자 외에 최소 공동연구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구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전임 연구 인력은 두실 수 있으나 소관 법령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만약 연구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문사전 편찬을 지원 가능하십니다. 연구 내용은 매년 한국학 단어 200개 영역 및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3년간 총 600단어입니다. 연구 계획서에 포함하셔야 할 필수 사항은 200개 항목의 리스트, 그리고 그 각 항목에 대해서 분야, 유형, 시대 등 3가지 메타데이터 및 명사 형태의 정의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3에서 5개 항목의 샘플 영역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연구진 구성은 연구 책임자, 해외 연구자, 전문 에디터 각 한 명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연구원의 경우에는 학술진흥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이며 전임 연구 인력은 공동연구원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전문 에디터 및 해외 연구자는 공동연구원 또는 전문가 자격으로 각각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전문 에디터와 해외 연구자의 조건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한국학 과제관리 시스템에 접수하실 때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된 사항은 지필 기준입니다. 이러한 지필 기준은 첫 번째 항목 선정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사전 항목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나
여타 원전 자료 등을 참고하여서 추천하되 해외 수요와 학문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전에서 영문 번역된 항목은 예외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목으로 선정하실 수 없습니다. 사전 편찬 항목 등에 관해서 학계의 의견 청취 차원에서 연구 기간 중 1회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셔야 하고 개최 결과 내용은 연차 보고서 또는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원고 작성 절차는 첫 번째, 국문 원고를 작성하시고 두 번째, 교열 원고를 작성하시고 세 번째, 영문 원고, 그리고 네 번째, 최종 원고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문 원고는 국내 연구자가 사전에 항목을 결정하고 원고 초안을 집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열 원고는 국내 에디터가 일본 원고를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편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문 원고는 해외 연구자가 이번 원고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최종 원고는 처음 국내 연구자가 다시 세 번째 원고를 감수 보완하고 해외 연구자의 협의를 거쳐 최종 영문사전 원고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원고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물은 영어권 학부생 수준의 학력 보유자로서 대중적 지식 이상의 한국학 정보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의 번역 언어는 반드시 영어에 한정합니다. 항목의 길이는 국문 A4 한 매 또는 영문 단어 500단어를 기본으로 하되 항목 성격 및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항목별 분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멀티미디어 및 이미지 저작권은 반드시 사용 등 제반 문제가 해결된 자료만 가능합니다. 결과물 제출 방식 및 탑재 플랫폼은 한국학 과제 관리 시스템의 사전 집필기를 통하여 기본 정보 및 집필 내용 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보고서 제출은 저희 사업단 소정 양식을 활용해서 연구비 집행 정산 내역서 및 연차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출하신 결과물은 나중에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 성과 포탈에 탑재되어 외부에 서비스되게 됩니다. 저희 사업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 관리가 있습니다. 연구 계획서에는 연구 기간 내에 항목 업데이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계획, 즉 사업 종료 후 2년간 사전 편찬 항목 관련해서 외부 민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해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학 대형 기획청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한국학 학술청사 발간을 통한 한국학 지식 심화 및 연구 성과 확산입니다.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속과제는 20세기 한국 학술청소와 21세기 한국 문화청소가 있습니다. 신규 과제로는 한국 예술청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저희가 공부하는 세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세기 학술청소에서 간략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식민지 침탈, 민족 분단, 한국 전쟁, 권위주의 정권 등 총 4개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술 방향은 하나의 분야에 갇히거나 개설적인 기술이 아닌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시대를 조망하는 거시적, 학제적 연구가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21세기 한국 문화청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고 저술 방향은 거시적, 학제적, 융합적 연구, 그리고 보편 세계사적, 비교학적 관점, 통시적, 공시적 접근의 균형, 순수 문화 연구와 정책적 방안 제시의 융합 연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한국예술총서는 예술 분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각예술, 두 번째 음악예술, 세 번째 공연예술, 네 번째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 다섯 번째 기타예술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되 예술 분야 내에 세부 분야를 융합한 연구 계획도 신청 가능합니다. 시대, 공간, 사상적 배경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술 방향은 지역별 특색, 시대별 변천, 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한국 예술의 고유성과 특징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 예술과 세계 예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 한국 예술의 양상과 미래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학술청소 한 권은 반드시 출판되어야 합니다. 단독 집필이 원칙이 돼 부득이한 경우 공동집필자 1인까지 허용됩니다. 한국어로 집필하셔야 하고 연구계획서 제출 시에 감수자 2명을 반드시 필수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연구 개시 후 2년 내에 감수자 2인의 감수 의견서 및 수정 대조표, 감수 의견을 반영한 최종 원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논문 한 편을 게재하셔야 합니다. 연구 개시 후 2년 내에 저서의 핵심 논지가 포함된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후보 학술지에 게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콜로키움을 1회 이상 개최하셔야 합니다. 집필자와 감수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저서의 핵심 논지, 핵심 논지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결과물은 첫 번째, 지원 규모는 선정 원고 한 권당 6천만 원입니다. 집필료는 5천만 원이고 그 외에 출판비를 포함해서 총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게 됩니다. 최종 결과물 제출 시에는 총서 시리즈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각중앙연구원에서 지정하는 출판 업체를 통해 출판하게 됩니다. 1차 연도에는 의무사항 이행 점검이 있습니다. 연구 개시 1년 이내에 최종 결과물의 예산 목차와 목차 구조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원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사이버 윤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 제출은 연구 기간 2년 종료 후에 첫 번째 최종 원고, 두 번째 결과 보고서, 세 번째 감수 의견서 및 논문 한 편 게재 내역, 그리고 콜로키움 1회 이상 개최 증빙자를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구 기간 종료 후에는 2년 이내의 결과물을 출판해서 하셔야 하고 이렇게 출판이 완료된 경우에는 결과평가를 면제합니다. 과제 신청은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루어지며 접수처는 한국학 과제관리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올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나와 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사업단 직원분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